에너지 흐름까지 했어? 물질의 순환을 찾았지? 뭐 지구 시스템에서 물질의 순환 129페이지 제일 밑에. 자, 봐봐. 이제 에너지는 흘러간다 그래. 근데 저기 물질은 순환한다 그래. 지구 시스템에서 물질의 순환 보자. 어제 비 온데도 미친놈들은 어제 몇 시까지 난리 볼 수 있어요? 네 집 여기 아니야? 그렇지? 1시까지 했냐? 얘들? 1시까지 한 것 같아. 미친놈들. 자, 봐봐. 첫 번째, 지구 시스템의 물질은 돌고 돈단 말이야. 근데 이 중에서 첫 번째, 물의 순환이 있어. 물은, 지구상의 물은 새로 생겨나거나 소멸되는 거 아니야. 단지 상태를 바꿔서 이게 돌고 돌 뿐이야. 즉, 이거잖아. 봐봐. 태양이 있으면 태양에 의해서 이 물이 증발해. 증발하면 물을 흡수해. 열을 흡수해. 그리고 올라가니까 추워져. 그러니까 이게 응결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돼? 구름이 형성돼. 구름이 형성돼. 열을 방출해. 그리고 이 구름이 뭐가 된다? 그래서 비가 내려. 그러면 이 물은 돌고 돈단 말이야. 이게 물의 순환이야. 이 물을 순환시키는 원동력이 뭐다? 태양 복사 에너지지. 그리고 보영아, 5월 말에 있잖아. 6월 1일 날 토요일 날 수업은 너 일요일 날 그날 있잖아. 선생님 뭔 일 있어갖고 어디 좀 가야 되니까 일요일 날 수업해. 알았지? 뭔 말인지 알지? 그날만 그렇게 해. 응? 이해됐어? 그래갖고 이렇게 물은 순환한다. 그래가지고 그날 토요일 날 어디 가야 돼가지고 요 2시하고 4시 수업만 4시 수업만 옮기면 돼. 그러면 선생님이 어디 갔다 올 수 있어. 자, 봐라. 이 물을 순환시키는 원동력은 뭐다?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다. 물은 지구 시스템의 각 번역을 이동할 때 에너지도 함께 이동하면서 지구의 에너지 평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저위도에 남는 열을 뭘로 보내줘? 고위도로 보내주지. 그러면서 에너지 평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봐라. 수권의 물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여 증발하여 기권의 수증기가 됐지. 그리고 높이 올라가니까 추워지니까 열을 방출해. 이 수증기 연결하여 구름을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비눈의 형태로 집권이나 수권으로 이동해. 그리고 지표로 이동한 물은 생물의 생명 유지에 이용되고 풍화 침식작용을 일으키며 지형을 변화시킨다. 또 물의 일부는 증발하여 다시 기권으로 이동하여 식물에 흡수된 물은 증산작용으로 다시 기권으로 이동한다. 이처럼 물은 돌고 돈다. 넘겨. 그리고 몰라? 뭐 먹을 거야? 다 먹어? 이거. 이런데 더워? 에어컨 틀어줄까? 에어컨 틀는 게 낫지? 더우면 에어컨 틀어야 된다. 시끄러운 건 낫잖아. 어제 얘들이 20도로 넘쳐났더라고. 좀 올려야지. 이 정도면 되겠죠. 너 바로 밑에 있으니까 시원하지. 자, 그리고 물수지 평행이선. 닭골에 들어온 양의 물과
저기 나가는 양의 물이 어떻다? 같다. 물수지라는 건 물의 이득이야. 자, 물수지는 옆에 나왔지. 어느 영역에서 물의 유입량과 유출량을 비교한 결과라고 한다. 물수지가 마이너스 값이면 해당 영역의 물의 총량은 감소한다. 물수지는 평형을 이룬다. 각본에 자,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보면 돼. 만약에 자 봐. 봐라. 물이 바다가 있잖아. 육지가 육지에서는 강수량이 많을까? 증발량이 많을까? 강수량이 많아. 물이 적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강수량이 많아. 근데 바다는 강수량이 많아, 증발량이 많아. 그렇지, 증발량이 더 많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육지에서 증발량이 육지에서 얻은 양이 강수량이 96이래. 근데 잃은 양은 증발량이 60이래. 그러면 선생님 물수지 평형이 아닌데요? 그렇잖아. 얻은 양이 더 많잖아. 근데 바다로 유출되는 게 얼마야? 36이야. 유출량이 얼마다? 36이야. 그러면 얻은 양 96하고 잃은 양 96하고 딱 맞지? 물수지 평형이야. 그러면 바다는 뭐야? 누가 더 커? 바다는. 바다는 증발량이 더 크지? 잃은 양이 더 커. 잃은 양이 얼마야? 증발량이 320이야. 근데 얻은 양, 강수량은 얼마냐면 284야. 그러면 증발량이 더 크지. 근데 육지로부터 유입된 양이 육지에서 유입량이 얼마야? 36. 합하면 320. 그러니까 얻은 양하고 잃은 양하고 똑같은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대기도. 자, 얻은 양이 얼마야? 다 증발량 더하면 증발량 60 플러스 320이지 380이지. 그리고 잃은 양은 얼마야? 강수량이니까 96 플러스 284야. 그러니까 둘 다 380이지. 380이지.
각권의 물수집행은 잃은 양과 얻은 양이 어떻다? 똑같지. 그러니까 물수집행이야. 이해됐어? 이게 물수집행인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그래서 봐라. 육지 바다 대기에 각각에서 물수집 평형을 이루다. 육지 바다 대기는 각각 물의 유입량과 유출량이 어떻다? 같다.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 또 탄소도 순환한다. 탄소 순환이 있어. 탄소 순환이 있는데 보자. 탄소 순환은 탄소의 분포 봐봐. 탄소는 우리 각권의 다양한 형태로 분포한다. 봐봐. 직권에서는 거의 탄소는 어디에 분포한다?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의 중에서 거의 99.99%가 직권에 분포한다. 무슨 형태로? 섞여서 탄산염 형태로. 그래서 직권에서는 탄산염 섞여서 형태 또는 화석염. 봐봐. 직권해가 탄소량이 99.9%고 수권이 0.05, 생물권이 0.03, 기권이 0.01밖에 안 돼. 그리고 기권에서는 뭘로 존재한다? 이산화탄소. 메테인. 그리고 수권에서는 이온화가 되지. 탄산수소 이온이나 탄산이온으로 줘. 생물권에서는 뭘로? 유기물, 탄소를 포함하는 유기물, 포도당, 단백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분포하지. 한 가지로. 근데 봐라. 탄소의 순환은 봐라. 탄소는 지구 시스템에서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순환하며 그 과정에서 에너지 흐름도 같이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뭐가 있냐? 자, 1번이 뭐야? 광합성이야. 광합성은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권의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을 통해 생물권의 유기물로 전환되고, 2번은 호흡이야. 호흡은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는 거야. 생물은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기권으로 방출하고, 그 다음 3번은 뭐야? 화석연료의 생성이야. 생물권에서 얘는 직권으로 가는 거야. 갖고 생물체가 땅에 묻혀. 이런 식으로 오랜 시간 열과 압력을 받으면 화석연료가 되는 거야. 갖고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 화석연료의 연소는 뭐야? 태우면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야. 직권에 화석연료가 연소되면 이산화탄소가 기권으로 방출되는 거. 그 다음 화산활동은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야. 지구에서 화산 폭발로 화산 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가 기권으로 방출되는 거야. 그 다음 6번은 여름에 물의 온도가 높아. 그러면 기체 이용해도는 콜라 같은 거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있는 거지.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있으려면 뭐 해야 돼? 뚜껑 닫아서 냉장고에 보관해야 돼. 압력이 높거나 온도가 낮아야지 기체 용해도가 높아. 근데 여름에는 어떻게 돼? 기체 용해도가 낮아져. 그러니까 오히려 물에 녹아 있던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방출이고, 자, 수권에서 기권으로, 수권의 산소가 이산화탄소 형태로 기권으로 방출된다. 수온이 상승하면 기체의 용해도가 낮아져 기권으로 더 많이 방출이 된다. 용해는 이제 반대로, 자, 기권에서 수권으로, 기권의 이산화탄소가 해수에 녹아서 탄산이온이 되지. 그래갖고 최근에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 농도가 높아지니까 그 물속에 녹는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지면서 야, 물이 해양이 산성화돼. 그래갖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오히려 요새는 뭐가 많이 일어난다? 용해가 더 많이 일어난 거야. 예? 그리고 석회암 생성은, 야, 8번 석회암 생성은 수권에서 직권, 생물권에서 직권이다. 해수의 탄산이온이 침전되거나 석회질 생물체의 유해가 가라앉아 직권의 탄산염으로 전환된다. 즉 옆에 봐라. 석회암 생성 봐봐. 옆에 보충자료에 석회암 생성. 석회암 생성은 해수에 녹아있던 이온들이 결합하여 형성된 탄산칼슘이 해저에 가라앉아 탄산염을 형성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이게 석회암이 된다. 또는 석회질 성분을 가진 생물체가 조개, 산호 등의 잔해가 해저에 쌓여서 석회암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요새 문제점이 된 게 자, 봐봐. 제일 밑에 봐봐. 지구 시스템의 균형. 지구 시스템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지구들끼리 각공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균형을 유지해. 근데 사람이 관여하면, 인간이 관여하면 이 균형이 깨질 수가 있어. 보자. 지구 시스템의 균형 봐봐. 화산활동과 같은 급격한 변화는 일시적으로 지구 시스템의 균형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지구는 상호작용을 통해 다시 균형을 찾는다. 근데 최근에는 산업 발달로 인해 인간 활동에 의해 지구 시스템의 균형이 깨어지고 있다. 이를 나타내는 다양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북극의 얼음 면적이 변화하고 남극 상공에 오존홀이 생기든지 해양 쓰레기섬 등 인류를 비롯한 생명체 존속을 위해서는 지구 시스템의 최적 상태로 보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옆에 나왔지. 오존홀은 뭐냐면 성층권에 있는 20-30km의 오존층이 있는데 여기에 구멍이 나는 거야. 남극 대륙의 상공에 성층권의 오존 농도가 매우 낮아져서 마치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오존홀이라고 하는데 남반구의 봄철인 9월에서 11월에 대체적으로 가장 커진다. 오존홀의 형성의 원인은 인간이 사용으로 배출한 CFC 가스, 프레온 가스야. 이 프레온 가스는 지금은 안 쓰는데 옛날에 썼어. 근데 얘가 한 성층권까지 올라가는데 한 10년 걸리는데 이 CFC 프레온 가스 한 분자가 오존 10만 개를 분해해. 갖고 요새는 이제 오존 분해하니까 프레온 가스를 안 써. 옛날에 프레온 가스가 냉매라든지 우리 무스 같은 데 있잖아. 가스버스에서. 그리고 봐라. 해양 쓰레기섬,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모여서 거대한 섬을 이루고 있다. 현재 태평양에 있는 쓰레기섬이 가장 크며 그 면적은 한반도의 15배에 이른다. 됐지? 그리고 질소순환도 있어. 질소순환. 질소는 자기들끼리 몇 줄 결합한다? 3줄 결합.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결합은 졸라 세요. 근데 분자 간의 결합은 졸라 해. 원자 간의 결합은 센데. 하고, 자, N2 있지. 야, 이게 식물이나 동물. 질소는 공기 중에 78%나 있어. 그리고 우리가 호흡하지. 그럼 질소 78 그대로 나가. 그러니까 생물에게 직접적인 보존이 안 돼. 직접적인 보존이 안 돼. 뭐가 돼? 간접적인 보존이 돼.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 간접적인 보존의 첫 번째가 공중방전.
번개 등의 공중번개가 있어요. 고온 고압의 상태로 만들어줘. 그러면 질산이온 형태로 식물이 흡수해요. 그리고 두 번째, 식물에 질소고정 세균이 있어요. 포리오박테리아 같은 거 있어요. 이것들이 암모늄 형태로 흡수해요. 갖고 식물이 질소를 흡수해갖고 뭘 만들어? 단백질을 만들어. 그리고 식물을 처먹으면 동물이 이제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분해자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근데 질화세균이 다시 뭘로 바꿔줘? 질산이온으로 바꿔줘. 그리고 자, 여기에서 탈질화세균, 질소만 뽑아내는 세균이 있어. 하고 얘들 다시 공기 중으로 보내. 이해됐어? 그래서 질소도 순환한다. 이렇게. 알겠지? 찍어놔. 찍어놔. 이해됐어? 됐고, 이제 문제를 갖다가 여기에 한 문제 줘야 될까? 저번에 문제 줬냐? 문제풀이 하는 거? 문제 줬어 안 줬어? 앞에 거 줬어 안 줬어? 줬어? 여기도 줄까? 물질의 순환은 안 줬냐? 선생님이? 줬어? 두 개 더 줬어? 물질의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하고 두 개를 줬어? 알았어. 세 개 이제 보자. 이제 직권의 변화와 영향 보자. 직권의 변화와 영향. 너 어제 안 나왔지? 수학 안 나왔지? 야, 어제 지훈 선생님 빡쳤잖아. 애들이 많이 안 나왔어. 마지막 시간에는 8명인데 3명 나왔나? 여기 다 가잖아. 너도 갔다 왔어? 너 간다 했잖아, 박재호. 어제였잖아. 왜 안 갔어? 자다가 안 갔어? 자, 직권의 변화와 영향 보자. 변동대하고 판구조론 있다. 자. 직권이 변화하는 거, 지구의 겉부분이 변화하는 거 보자. OECD. 직권의 변화와 판구조론 보자. 어이씨, 안 붙어?
직권이 변화한다. 그래가지고 변동대와 판구조론이다. 첫 번째 봐봐. 자, 변동대가 있어요. 변동대는 화산, 지진, 조산. 조산이 뭐예요? 만들 조체에다 몇 산자예요? 산을 만드는 운동이에요. 즉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변동대야. 지각 변동, 화산, 지진, 조산 운동. 이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고 지표가 자주 변하는 곳, 화산 활동, 지진, 조산 운동과 같은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우리는 변동대라고 해. 지각 변동은 지형을 변화시키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금방 말한 화산, 지진, 조산 운동 등이 있고, 지각 변동은 지구의 내부 에너지가 지표로 방출되는 거야. 갖고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곳을 점을 찍어서 나타내면 이게 좁고 긴 띠가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변동대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자 봐봐. 화산 활동은 대표적인 지각 변동이 화산 활동하고 지진이 있지. 화산 활동은 마그마가 지하에 있던 마그마가 지각에 약한 틈을 뚫고 방출되는 거. 이게 화산 활동이지. 근데 화산 분출물은 이제 화산 활동으로 생기는 나오는 물질들이야. 화산가스, 화산세설물, 용암 등이 있다. 마그마가 밖으로 나와. 마그마 성분 중에 기체가 빠져나가지. 그러면 그걸 용암이라고 그래. 자, 용암으로 구분한다. 지진은 지하에 축적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진동이 일어나는 거지. 자, 지진의 부분은 진원의 깊이에 따라 진원이 70m 이내면 얕을 천자를 써가지고 천발 지진. 그래갖고 70에서 300km 이내지. 가운데 중자 써갖고 중발 지진. 300km 이상이지. 신발 지진이라고 해. 이해됐어요? 그리고 봐봐. 화산이 발생하면 무조건 지진이 생겨. 왜? 빵 터지니까. 근데 지진이 발생한다 해서 화산이 생기는 건 아니야. 그럼 우리가 이제 화산이 자주 발생한 곳을 점을 찍어서 나타내고 지진이 자주 발생한 곳을 점을 찍어 나타내지. 그러면 누가 더 많다? 지진대가 더 폭넓게 있다. 잠깐만 보여봐. 시켜놓고 먹어야지. 선생님 아무것도 안 먹었어. 네. 예. 떡국 하나 포장해 주세요. 예. 네. 자, 그래가지고 선생님 말했지. 화산이나 지진이 발생한 곳을 점을 찍어 나타내면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분포하지. 그리고 화산대, 지진대는 대륙 중앙부보다는 대륙 주변부에 분포한다. 그리고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에 반드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잘 일치한다. 그래가지고 자, 옆에 나왔다. 조산 운동은 뭐냐?
거대한 습곡 생명이 형성되는 지각 변동을 말한다. 조산 운동으로 형성된 대표적인 산맥이 히말라야하고 알프스 산맥, 안데스 산맥이 있지. 그리고 지하 깊숙한 곳에 지진이 시작되는 곳을 진원, 그리고 진원의 수직인 지표면을 제일 많이 떨린다 해서 진암. 그렇지? 그래갖고 우리가 자 화산이나 지진을 점을 찍어서 나타내면 족곡이 띠가 되는데 이걸 화산대 지진대라고 하는데 유명한 화산대 지진대가 3개가 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걸 차지하는 게 뭐냐? 환태평양 지진대 화산대야. 이게 태평양 주변부를 따라 분포하고 화산활동과 지진이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다. 화산과 지진의 전체의 70%를 갖다가 차지라고 일명 불의 고리라고 해요. 그리고 해령 지진대 화산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해저에 발달한 해령을 따라. 해령은 바다산맥이거든. 이제 우리가 발사형 계기라고 해요. 대서양 중앙이고요. 인도양 중앙, 인도양이고 대서양 다 있어. 동태평양이 있어. 동태평양.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판구조로는 뭐냐? 판구조로는 지구는 여러 개의 퍼즐을 맞추듯이 판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이 판이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야. 지구 표면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졌으면 판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화산이나 화산활동이나 지진과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이론이야. 그래갖고 자 선생님이 이야기했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 우리가 직권의 구분은 뭘 통해서 알았어? 뭘 통해서 알았어?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았다 했잖아. 그래갖고 지각, 멘틀, 외행, 내액이 있다는 거 알았지? 우리가 구성 성분과 물질의 상태를 기준으로 지각, 멘틀, 외행, 내액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 구성 물질의 물리적 성질을 기준으로 암석권, 연약권, 하부 멘틀, 외행, 내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봐라. 자 이렇게 돼 있다. 말했지? 대륙 지각은 위로 솟은데는 밑으로도 많이 파고들어야 되겠지. 그 대륙 지각은 평균 35km. 그리고 바다가 줄어들어 있어. 밀도가 2.7g/cm. 해양 지각은 위에도 얇고 밑에도 얇아. 5km. 밀도가 3.0g/cm. 그리고 멘틀의 최상단부 여기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갖다가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암석권 판이라고. 이게 판이야. 대륙 지각이 있으면 대륙판, 해양 지각이 있으면 해양판이야. 그리고 멘틀의 상부 여기는 녹아 있어. 부분적으로 역류 상태야. 여기를 연약권이야. 연약권이다. 100에서 400km. 갖고 얘가 부분 용융되어 있어. 갖고 상부와 하부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열대류가 있는 거야. 갖고 즉 이 연약권 위에 뭐가 떠있다? 판이 떠있어. 그래갖고 이 연약권이 대류하면 이 위에 있는 판들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갖고 이게 멘틀의 대류야. 그리고 나머지가 하부 멘틀이지. 이해됐어?
멘틀의 최상단부는 야, 대로 지각하고 합해가지고 뭐라고 그래? 판이라고 그래. 암소권이야. 잉? 자, 그래가지고 13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암소권과 연약권 봐봐. 암소권은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을 포함한 단단한 층으로 길이가 약 0km에서 100km의 구간이다. 연약권은 암소권 아래에 위치하며 깊이가 100에서 400km인 구간이다. 그리고 판이란 건 지구의 겉부분인 암소권은 여러 조각으로 나뉘었지. 근데 이러한 암소권의 조각을 판이라고 하는데 판을 이루고 있는 지각의 종류에 따라 해안판과 대륙판을 구분한다. 그래가지고 판은 봐라. 암소권은 지각과 멘틀의 최상부를 포함하는 약 100km의 두께의 단단한 부분이다. 대륙 지각은 해안 지각보다 두껍기 때문에 대륙 지각의 판은 해안 지각보다 판의 두께가 두껍다. 그러나 밀도는 누가 더 크다? 해안판이 더 커. 그러니까 해안판이 파고든다. 그리고 연약권은 깊이가 약 100에서 400km인 구간으로 판 아래에 위치하며 멘틀이 부분 용융되어 유동성을 띈다. 연약권은 고체 상태이지만 멘틀의 대로가 이러는 걸로 알려졌다. 좀만 쉬고 하자. 저번 주에 그 클리닉 했어? 네. 몇 시에 왔어? 4시 4시 반? 알았어. 자, 그 다음 봐라. 판의 구분. 이제 판은 그게 대륙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대륙판하고 해안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해안판이 있다. 근데 판을 이루고 있는 지각의 종류에 따라 대륙판하고 해안판을 구분하는데, 자, 대륙판은 해안판보다 두께는 두껍다. 근데 밀도는 작다. 그리고 해안판은 현무암질로 이루어졌고, 대륙판은 화강암질로 이루어졌어. 그래가지고 평균 두께가 해안판이 한 70km, 대륙판이 한 100km. 그리고 밀도는 해안판이 3.0g/세제곱센티미터, 대륙판이 2.7g/세제곱센티미터야. 근데 자, 그리고 전 세계 판의 분포는, 자, 지각 변동은 주로 어디서 일어난다?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 왜? 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판들이 충돌하거나 벌어지면 거기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지각 변동은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변동대하고 판의 경계는 거의 일치한다. 판은 멘틀의 대류의 영향으로 1cm에서 10cm의 연 속도로 이동한다. 판마다 이동 속도하고 이동 방향이 틀리다. 그래서 판의 경계에서 두 판의 상대적인 운동이 다르다. 벌어지는 판도 있고 모이는 판도 있고 어긋나는 판도 있어. 그래서 지구의 겉부분은 10개의 주요 판으로 이루어졌다. 유라시아판, 오스트레일리아판, 태평양판, 코코스판, 나스카판, 남극판, 북아메리카판, 카리브판, 남아메리카판, 아프리카판, 유라시아판, 아라비아판, 인도판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에 속한다. 판의 경계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의 지각 변동이 활발하다. 지진 때와 화산 때는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 판의 경계에 표시한 화살표는 판의 실제적인 운동 방향이 아니라 판의 경계에서 상대적인 이동 방향을 나타내는 거야. 이때 이 판의 이동의 원동력은 판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의 에너지이며, 연약권에서 일어나는 멘틀의 대류는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 중에 하나다. 그리고 오른쪽 제일 위에 봐봐. 왜 지진이 연약권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까? 지진은 단단한 강체에서 고체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 변형력이 쌓이다가 한계에 다다르면 암석이 파괴되면서 발생하는 거야. 근데 연약권은 대부분 부분 용융 상태이기 때문에 말랑말랑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기 어렵다. 그 다음, 자, 해안판이 대륙판보다 평균 밀도가 큰 까닭은 해안판을 이루는 암석이 현무암이야. 현무암은 철과 마그네슘, 무거운 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대륙 지각을 이루는 화강암보다 밀도가 크다. 그래서
현무암이 해양판이 밀도가 더 큰 거야. 그다음 자 판의 경계와 경계가 화산 때보다 지진 때와 잘 일치하는 까다. 판의 경계는 모두 지진 활동이 활발하지만 판의 경계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는 모든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지는 않는다. 화산 활동은 지하에서 마그마가 생성되어야만 하는데 판의 경계의 종류에 따라 마그마가 생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판의 이동 속력은 지구는 구면이기 때문에 판의 이동 속력과 방향과 속력은 하나의 판 내부에서도 위치마다 조금씩 다르다. 판의 이동은 GPS 위성을 이용하여 기준점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 변화를 알아낸다. 그리고 판 이동의 원동력이 주로 멘틀의 대륙이야.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판의 이동의 원동력을 섭입대에서 잡아당기는 힘과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 그로 한다. 이거 넘겨. 여기도 다 풀었지? 풀어야지. 141페이지 봐봐. 판의 경계와 지각 변동 보자. 요새 야구 안 보러 갔냐? 수요일날? 저녁에? 학교 끝나고? 이겼어 졌어? 최정이 500홈런 때릴 때 갔다 와 있어야지. 그날이 화요일이었냐? 그날 역전했잖아. NC한테. 그때 갔다 왔어야지. 기분이 째지지. 안 그래? 왜 잘못 잡았어? 하루 차이로 그러네. 그리고 게임도 지고 SSG도 뒤지게 못되는 인생에. 기아도 마찬가지야. 보자. 판의 경계와 지각 변동 보자. 이제 이 하나가 이제 지기 시작하잖아. 하나 어제도 졌냐? 어제 5,000치도 했지. 얘 3연패 당했잖아. 그 다음 몇 연패냐? 지금? 3연패냐? 4연패냐? 3연패로 끝났어? SSG로 응원해. 하나가 떨어질 때가 됐어. 그렇지 않냐? 3패네. 잡아라. 판의 경계와 지각 변동. 판의 경계에서 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 판의 경계 지각 변동에서 판의 경계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주로 발산하는 경계, 수렴하는 경계, 보조형 경계가 있어. 근데 이걸 한꺼번에 그려보면 잡아라. 여기가 이제 멘틀이 상승하는 부위야. 그러면 멘틀이 또 하강하는 부위도 있단 말이야. 응? 멘틀이 계속해서 가는 건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멘틀이 상승하는 부위에 판과 판이 멀어져. 그럼 여기서 뭐가 양성? 이제 마그마가 분출되니까 바다 산맥이 해령 형성. 해령이. 해령인데 해령은 발사형 경계고 판과 판이 멀어지니까 그리고 새로운 판이 생성이네. 그리고 언제까지나 이게 가는 게 아니야. 여기서 멀어지면 이제 식어.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커져. 그러다 보니까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밀도가 크다 했지. 그러다 보니까 섭입 파고들.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 거야?
해구가 생기는 거야. 해구. 해구가 생기는 거야. 해구가 수렴한 경계이고 여기서 판이 소멸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지금 말했지.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이 두 개라고 했어.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과 해구에서 잡아당기는 힘. 파고들면서 잡아당겨버린다. 뒤를. 그래갖고 판이 이동하는. 이해됐지? 그리고 자, 여기서 또 마찰이 발생해. 마찰이 발생하니까 마그마가 생겨. 여기서 마찰이 발생해갖고 마그마가 생겨. 이 마그마가 솟구쳐갖고 화산섬을 이루는데 화산섬이 원형으로 있어. 활처럼 표현했다고 그래. 이걸 호상열도라고. 이해됐어?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파고들었는데 해안가에 파고들었는데 여기를 갖다가 해구도 생기는데 이걸 갖다가 밀어 올려버려. 갖고 습곡산맥이 생기고 여기는 습곡산맥이 여기 올라가고 이게 안데스 산맥 같은 거. 해안선을 따라 있는 거. 그리고 해령 주변에 이 판과 이 판이 서로 어긋나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있어. 그러면 해령으로부터는 밀어내거든. 근데 여기는 같은 방향이니까 마찰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수직인 곳은 여기는 서로 반대 방향이지. 마찰이 일어나고 이게 변한다는 척으로서 이게 판이 어긋나는 보존형 경계야. 이해됐어? 그러면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양쪽에서 두 판의 상대적인 운동을 비교하여 판의 경계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서로 멀어지는 발사형 경계, 그 다음 서로 어긋나는 보존형 경계, 서로 가까워지는 수렴형 경계가 있다. 판의 경계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종류의 지형이 형성되며 발생하는 지각의 변동의 종류도 조금씩 다르다. 이해됐니? 그래갖고 첫 번째 발사형 경계가 있어. 발사형 경계가 있다. 발사형 경계가 봐라. 멘틀이 상승하는 부위야. 상승하면서 새로운 판이 생성이 돼. 즉 이거야. 두 판이 있었는데 두 판이 멘틀이 상승하니까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무슨 힘이 생겨? 이 힘을 장력이라고 해. 장력에 의해서 판과 판이 벌어지면서 마그마가 여기서 솟구쳐. 그러면서 바닷속에 해저 산맥이 생겨. 이 해저 산맥을 해령이라는데 가운데를 V자형 열곡이라고 해. 여기는 뜨거운 열차가 아니라 찢어질 열차야. 열곡이라고 해. V자형 열곡. 그리고 자, 얘는 바로 밑에서 마그마가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천발 지진만 생겨. 지진 중에서 얕은 거. 당연히 마그마가 솟구치니까 화산활동을 했어. 그리고 자, 무슨 또 뭐가 생기냐면 자, 장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지층이 끊어져. 갖고 이걸 지층이 끊어진 걸 단층이라고 그래. 이 단층면에 대해서 위에 있으면 상방, 밑에 있으면 하방이라고. 갖고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상방이 내려가고 하방이 올라가는. 장력은 정장은 시대를 역행한다 그래.
정단층은 장력에 의한다. 역단층은 행압력에 의한다. 정장은 시대를 역행한다. 그래갖고 정단층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이게 뭐야? 해양판하고 해양판이 달라지지. 아이고, 어이구 이 새끼 붙어버리고 이거 네? 자식. 해양판하고 해양판이 달라지지. 그러면 해령이 생겨. 그리고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달라지지. 열곡대라고 해. 둘 다 공통적으로 천발지진하고 화산활동이 생겨. 근데 해령에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대서양, 중앙해령, 동아프리카, 동태평양 해령이 있어. 인도양 해령도 있고, 그리고 이 열곡대의 대표적인 게 동아프리카가 갈라져. 아프리카 열곡대야. 이 골짜기가 길게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깊이가 해수면보다 더 낮아져. 그러면 거기로 물이 들어오고 홍해가 형성됐어. 홍해도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깊이가 깊어지니까 거기로 바닷물이 들어왔고 된 거야. 응? 그리고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나이는 어떻게 돼? 나이 많아지고 깊이도 어떻게 된다? 태저물의 두께도 깊어지고 두께도 두꺼워지고 수심도 어떻게 된다? 봐봐. 이거야. 태저물의 두께도 어떻게 된다? 해령부터 멀어질수록 두꺼워지지. 두꺼워지지. 수심도 어떻다? 깊어지는 거야. 두꺼워지고 이게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도 오래되고 나이가 오래되다 보니까 태저물의 두께가 두껍고 수심도 어떻게 된다? 깊어져. 세 가지 다 만족한다. 여기. 알았지? 여기 이걸 뭐냐면 자 해봐봐. 해령 부근의 해양지각의 나이 부분은 해령을 중심으로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성되어 양옆으로 이동하고 다시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형성된다. 따라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가 대칭적으로 증가한다. 태저물의 두께도 두꺼워지고 수심도 깊어진다. 이해됐죠? 열곡대는 봐라. 열곡대가 점점 넓고 깊어지면 상승하는 마그마가 해양지각을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좁은 바다를 만들면서 더욱 발달하면 새로운 해령이 된다. 즉 발사형 경계는 멘틀의 대류의 상승부에 위치하며 두 판이 멀어진다. 판의 생성은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성되며 판의 경계에서 나이가 매우 적은 암석이 분포하고 화산활동과 지진은 화산활동하고 바로 밑에서 마그마가 올라오기 때문에 천발지진만 생긴다. 그리고 발사형 경계에서 발달한 지형은 해령, 열곡대지. 자, 해령은 대양의 해저에 위치한 해저 산맥으로 주변의 해저보다 수심이 2km나 얕다. 왜? 솟아 있으니까. 그리고 열곡은 해령 중심부에 나타난 V자 모양의 계곡으로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곳이고, 열곡대는 열곡이 길게 이어져 있는 지역으로서 주로 대륙판이 갈라질 때 만들어진다. 발사형 경계의 구분은 해양판과 해양판 사이의 발산, 대륙판의 발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양판과 해양판의 발산은 해령이 발달한다. 그리고 열곡은 해령 중심부에 위치하는 V자 모양의 계곡으로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형성되고,
해령은 주변보다 수심이 2km나 얕은 거야. 그리고 두 해양판이 서로 멀어지지. 해양지각은 열곡에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가 증가한다. 그리고 화산활동하고 천발진이 발생한다. 즉 판의 경계가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위치하고 주변보다 수심이 얕은 지역, 해령, 해저산맥이 발달하고 해령 중심부에 열곡이 있고 두 판이 멀어짐에 따라 열곡에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형성된다. 대서양 중앙해령, 동태평양 해령이 있고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은 열곡대가 발달한다. 판의 경계가 멘틀의 대류의 상승부에 위치하고 두 대륙판이 멀어지고 폭이 좁은 계곡이 띠 모양으로 길게 이어지는 열곡대가 형성되고 열곡대에서 새로운 판이 형성된다.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바다가 형성되어 해령으로 발달한다. 동아프리카에 열곡대가 있다. 이해됐지? 넘겨봐. 그 다음 이제 수렴형 경기가 있어. 수렴형 경계는 멘틀이 하강하면서 판이 소멸되는 것이죠. 즉 해양에서 판은 생성되고 해구에서 판이 소멸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 야, 멘틀이 하강하는 거야. 그러면 양쪽에서 미는 힘 뭐가 작용해? 행압력이 작용해. 그러면서 봐봐요. 이 밀도가 큰 봐봐요. 종류가 행압력 작용하고 행압력 작용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미는 힘이지. 그러면 지각 변동이 뭐가 생기냐? 만약에 지하 깊숙한 곳에서는 이제 말랑말랑 땅이 온도가 높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휘어지는 뭐가 생긴다? 습곡이 생겨. 지층이 휘어지는 습곡이 생겨. 또는 뭐 지층이 힘받아 끊어지는 단층이 생겨. 근데 이때는 양쪽에서 미는 힘이니까 뭐가 생겨? 상반이 올라가고 하반이 내려가는 역단층이 생긴다. 이해됐니? 역단층이 생긴다. 역단층이 생겨. 근데 보자. 역단층이 생기는데 잡아라. 역단층이 생기는데 그래가지고 시대를 역행한다 그래. 그래갖고 첫 번째 대륙판하고 해안판이 만나지. 그러면 밀도가 큰 해안판이 파고들어. 이해됐지? 그러면서 여기에 해구가 생겨요. 그리고 여기에 마찰이 심해지니까 마그마 생성되고 여기에 화산성 이 호상 열도가 생겨. 우리나라의 주변에도 유라시아판을 태평양판이 파고들면서 밀도가 큰 태평양이 파고들면서 일본 해구, 일본 열도가 생긴 거야. 근데 얘는 봐라. 당연히 화산활동으로 생겨. 그리고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네. 처음발 지진, 중발 지진. 이게 서비평이라고 있어. 야, 서비평에는 파고드는 거야. 밀도가 큰 판이 파고드는 거야. 해안판이 대륙판하고 해안판하고 만나면 서비평하고 충돌형이 있는데 수렴형 경계는 첫 번째가 서비평의 첫 번째가 대륙판하고 해안판이 만났는데 해안판이 밀도가 크니까 파고들어. 그러면서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 다 생기고 화산활동도 발생해. 이해됐어? 그리고 지각변도, 화산이나 지진은 섭입
당하는 곳에서만 생겨. 섭이 당하는 곳. 근데 일본은 이 판의 경계하고 가깝지. 그러니까 계속 이 지진이 천발진 같은 게 자주 발생해. 근데 우리나라 쪽으로 올수록 우리나라는 신발 지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진동이 잘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진 피해가 적은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수렴한 경계는 멘틀대류의 하강부에 위치하며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지. 갖고 수렴한 경계의 구분은 크게 섭이변 경계와 충돌형 경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섭이변 경계는 해안판이 섭입하면서 해구, 호상열도, 스곡산맥 등이 형성되고, 충돌형 경계는 대륙판 섭입형에 또 하나 있어. 뭐 있어? 해안판과 해안판이 만났는데 밀도가 다른 해안판이 만나. 그럼 밀도가 큰 해안판이 밀도가 적은 해안판을 파고들어. 특히나 태평양판하고 필리핀판 둘 다 해안판이다. 근데 누가 더 무거워? 태평양판이 더 무거워. 그리고 태평양판이 파고들어. 그러면서 해구가 생겨. 이때 생긴 해구가 마리아나 해구야. 근데 마리아나 해구는 해안판에서 또 골짜기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수심이 6km 이상이 돼. 갖고 제일 깊은 해구야. 그리고 얘도 당연히 마리아나 제도 생겨. 그러니까 해구하고 호성열도 생기고, 그 다음 화산활동도 생기고, 천발부터 신발까지 다 생겨. 그리고 이제 충돌형이 있어. 충돌형은 서로 밀도가 비슷해.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만나지. 밀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파고들지는 못해. 그러다 보니까 절대 화산활동은 안 생겨. 마그마는 안 생겨. 그러지만 이게 충돌한 다음에 버버벅 충돌한 다음에 위로 올라가 버려. 갖고 스곡산맥이 생겨. 그러면서 천발하고 중발 지진이 생긴다. 이게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인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충돌형 경계는 두 대륙판이 부딪혀서 스곡산맥이 형성되는데, 섭이변 경계는 해안판과 해안판은 해구, 호상열도, 화산활동, 천발, 중발, 신발. 대륙판하고 해안판은 해구, 스곡산맥, 호상열도, 화산활동,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다 생기고, 충돌형 경계는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만나고 스곡산맥, 천발, 중발 지진만 생긴다. 그리고 수렴형 경계에서 발달한 지형은 해구는 해저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은 골짜기로서 보통 수심이 6km 이상이다. 그리고 호상열도는 섬들이 해구와 나란하게 부채꼴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스곡산맥은 두 판이 수렴하면서 대륙에 형성되는 산맥이다. 그리고 가까워지는 두 판의 종류에 따른 구분, 해안판과 해안판의 수렴, 해안판과 대륙판의 수렴, 대륙판과 대륙판의 수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해안판과 해안판은 섭이변 경계로서 당연히 밀도가 큰 해안판이 밀도가 적은 해안판을 파고들어. 해구는 밀도가 큰 해안판이 밀도가 작은 판에 아래로 섭입하면서 해구가 형성된다. 호상열도는 섭입대에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분출하여 섭입하지 않는 판에 해구에 나란하게 호상열도가 형성되고, 천발부터 신발 지진 다 생긴다. 판이 섭입함에 따라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면서 생기는 거야. 아까 전에 말했지. 마리아나 해구, 마리아나 제도, 알루산 해구도 있다. 그 다음 마리아나 해구 써놔. 옆에다가 마리아나 해구 여기 써놨어 전에? 그 다음 해안판과 대륙판의 섭입. 봐봐. 해구는 밀도가 큰 해안판이 밀도가 작은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해구가 형성된다. 화산은 대륙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난다. 해구와 나란하게 호상열도가 분포한다.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면서 천발부터 신발까지 다 일어난다. 페루 칠레 해구, 안데스 산맥이 있다.
그다음 뭐 일본 해구도 있지. 그리고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면 이건 충돌한 경계다. 스콕산맥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면서 거대한 스콕산맥이 형성된다. 그리고 대륙판은 밀도가 작아 지구 내부로 섭입할 수 없어서 섭입 때는 형성되지 않는다. 화산 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천발간 지진과 중발 지진이 활발하다. 히말라야 산맥. 그러면 옆에 보자. 궁금해 봐봐. 왜 충돌한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수렴한 경계에서는 판이 섭입하면서 마그마가 생성된다. 하지만 두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판의 섭입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마그마가 형성되지 않고 그에 따라 화산 활동도 생성되지 않는다. 그러면 섭입 때는 뭐야?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비스듬히 들어가는 부분이다. 섭입대를 따라 지진이 발생한다. 그리고 깊이가 점점 깊어지며 천발, 중발, 신발 지진까지 다 생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존형 경계에 있어. 보존형 경계는 판이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거야. 응? 판의 경계가 보존되는 거야. 경계가 보존되는 거야. 응? 보존형 경계는 두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어긋나게 평행하게 어긋나는 구조야.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없다. 판의 보존형 경계에서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변환단층이 발달한다. 주로 해령과 해령 사이에 발달하지만 해구와 해구 사이에도 형성될 수 있다. 화산 활동은 거의 없고 천발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응? 이해됐지? 갖고 이렇게 되는 거야. 주로 이 해령에서 발생. 원래는 이렇게 있었어. 해령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해령이 다른 판에 두 판에 생겼어. 근데 판의 이동 방향이 틀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야 해령에서는 전부 다 밀어내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같은 방향이니까 지각 변동이 안 일어나. 여기도 안 일어나. 근데 이 가운데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마찰이 있으니까 이 여기를 뭐라고 해요? 변환단층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그마는 안 생겨. 그러니까 화산 활동은 안 발생하지만 뭐는 생겨? 천발 지진은 생긴다. 가지고 대표적인 게 북태평양판하고 북아메리카판하고 태평양판하고 어긋난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있다. 이해됐지? 올라와 143페이지에 봐라.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없기 때문에 보존형 경계라고 하고 변환단층은 해령과 해령이 어긋나 있는 곳을 수직으로 가로지는 곳에 나타나며 천발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만 화산 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있다. 그리고 이 화산 활동이나 직권의 변화가 화산 활동이나 지진이 직권에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보자. 크게 뭐 있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직권의 변화는 화산 활동하고 지진이 있지. 자, 직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거야. 보영아, 지금까지 금방 판의 경계 설명만 주고 모르는 거 있어? 없으면 질문해. 없으면 질문하고 해. 그 다음 첫 번째 화산 활동이 있어. 화산은 뭐랬어?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곳을 뚫고 나왔고 밖으로 분출되는 거지. 그러면 이때 봐라. 오늘 또 두 개 나가겠네. 두 개 나가겠네. 두 개 나가죠.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하고 물질 순환은 했냐 안 했냐? 그렇지? 아니다. 얘기했다. 뭐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하고 두 장 나눠줬다 했지. 두 개 나눠줬다 했지. 뭐 했다? 다 풀었어? 두 번째 거죠. 뭐 오늘 두 개 풀면 되겠네. 딱 맞네. 딱 맞는 양이야. 아이고 힘들다. 다리 아프니까. 자, 화산 활동은 마그마가 지표를 분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화산 분출물이 방출된다. 고체, 액체, 기체가 다 방출돼. 봐봐. 화산가스는 수증기가 70% 이상이야.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등이 되고, 화산 쇄설물은 화산 폭발의 충격이나 화산가스에 의해서 부서진 고체 물질이다. 입자의 크기에 따라 화산 안개, 력, 화산재, 진이다. 화산재보다 더 작은 게 진이야. 제일 큰 게 안개, 력, 재, 진이야. 옆에 봐라. 화산가스는 수증기가 70%고 이산화탄소 15%, 질소 5%, 이산화황 5%, 기타 염소, 수소, 아르곤이다. 화산재는 0.06mm 이하고 화산재는 0.06에서 2mm 이하고 2mm 정도고 화산력은 2에서 64mm. 그다음 화산 안개는 64mm 이상이다. 그리고 용암은 마그마에서 대부분의 화산가스가 빠져나가 지표로 분출된 용융물질로 700에서 1200도야. 졸라 뜨거워. 그리고 화산 활동에 의한 피해가 있고 이용이 있다. 피해는 환경적 피해는 화산가스는 기권의 성분을 변화시키거나 대기의 온실효과에 영향을 주고 산성비가 내리게 하여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고, 화산재가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야. 막 몇 주, 한 달 정도는 머물러. 그래가지고 햇빛을 가려 지구의 평균 기온을 낮추거나 그 비행기 같은 경우에 운항에 지장을 준다. 그리고 용암에 의해 지형이 변하고 산불이 발생하고 화산 쇄설물이 용암에 섞여 산사면을 따라 흐르면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사회적 경제적 피해는 화산재가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다. 그리고 용암에 의해 도로나 농경지가 파괴되고, 그리고 화산활동의 이용 봐봐. 화산활동으로 분출된 광물질은 땅을 비옥하게 하여 농사가 잘 되게 한다. 그리고 또한 화산지대 열을 이용하여 지열 발전이나 온수에 이용할 수 있으며 관광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화산활동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화산활동의 전조현상을 감시한다. 화산 폭발이 있기 전에 어떤 현상이 있어? 지표의 온도 상승, 화산가스 분출, 지진 횟수의 증가, 지형의 변화 등을 관측하여 분출 시점을 예측하거나 화산 주변에 제방을 쌓고 대피소를 만든다. 그래야지만이 화산 쇄설류나 산사태의 피해를 줄인다. 그리고 화산 분출구 주변에 댐과 수로를 건설하여 용암의 이동 속력하고 경로를 조절한다. 옆에 봐라. 화산 쇄설류가 또 무서워. 뭐냐면 화산가스, 화산재 등이 뒤섞인 먼지구름이 고속으로 분출되어 산사면을 따라 중력에 따라 흐르는 현상이야. 최대 700km/h, 온도는 1000도씨에 이르기 때문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화산 폭발의 전조 현상은 화산 분출 시기가 가까워지면 마그마가 상승하여 지진의 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지하에서 올라온 열이 증가하고 지표의 온도가 상승하거나 또 마그마의 상승으로 지표의 변이 융기하여 산사면의 경사각이 증가한다. 즉 뭐냐면 동물들이 먼저 알아. 미세한 동물들의 행동도 봐도 돼. 넘겨. 그 다음 지진 피해는 봐라. 지진은 짧은 시간 동안에 넓은 지역에 걸친 건물, 도로, 구조물 등을 파괴하는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일으킨다. 지진의 발생 원인은 단층, 지층이 끊어지거나 화산 폭발, 붕괴 등에 의해서 발생하고 지진파 형태로 사방으로 에너지가 전달된다. 그리고 지진에 의한 피해는 환경적 피해, 해저 지진에 의해서 지진, 해일, 쓰나미가 발생하고 산사태, 숲의 파괴, 물의 오염 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 피해는 도로와 건물 등이 붕괴되어 교통마비와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가스관이 파괴되어 가스가 누출되고 전선이 끊어져 화재가 일어날 수 있고, 지진이 발생 후 화재나 질병 등으로 발생으로 2차적인 피해를 준다. 그리고 옆에 나왔지. 지진해일 쓰나미는 봐라. 지진해일은 해저 지각 변동에 의해 발생한 해파로 해안에 접근함에 따라 전파 속도가 느려지는 대신 파고가 높아져서 피해를 일으킨다. 그리고 지진에 의한 피해, 지구 자전축의 변화. 야, 얼마 전에 일본 지진이 무슨 대진이야? 무슨 대진이라고 하냐?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그러지. 근데 대규모 지진은 자전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리분포에도 영향을 준다. 야,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지구 자전축이 10cm가 이동인데, 그리고 일본 본토가 2.4m 서쪽으로 이동인데 얼마나 컸으면. 그리고 지진의 이용은 지진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진입판을 분석하여 지구 내부 구조를 연구하고, 인공지진을 일으켜 지하 구조를 파악하고 지하 자원을 탐사하거나 도로, 댐 등의 건설에 적합한 장소를 찾는다.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단층이 활발한 지역이나 지반이 약한 곳에는 대형 건물을 짓지 않고, 건물을 건설할 때 내진 설계를 의무한다. 내진 설계는 뭐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버틸 수 있는 설계를 한다는 거야. 지진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지진 발생 상황을 알려 피해를 줄이고, 해안 지역은 지진 해일에 대한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진 발생 시 대처 방법을 미리 수출한다. 인공위성을 통해 지형 변화를 관측하고 지진의 발생 예상 지역에 대한 대비를 강화한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의한 지하자원 탐사나 지진 발생 경보 시스템은 지진에 의해 피해를 주는 주로 S파 또는 표면파에 의해서 발생한다. 따라서 가장 먼저 돌아가는 P파를 감지하면 경보를 발령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속으로 달리던 기차가 강한 진동이 오기 전에 멈춘다면 많은 인명 구할 수 있다. 줄게. 받아. 저 문제. 오늘 여기까지.